여기서 혹시 이게 구매대행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히 다 알 거라고 전제하고 막 나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뭔 말이야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자, 아시는 분들은 1, 2분만 참아주세요. 오더 번호는 용어 설명입니다. 물건 주문하면 마켓에서 부여하는 주문 번호죠. 트래킹 번호는 물건이 이제 배송이 시작되면 해외 내에서 붙는 송장 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더 번호와 트래킹 번호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우리는 배대지에다가 내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할 거예요 하고 신청서 쓸 때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꼭 있어야 되고요. 배대지는 배송대행지의 준말이고, 이제 오프로드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오프로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에 못 뜨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야 이제 미국의 각 주 아니면 일본의 각 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면세가 되는 구역도 있고 이제 그 과세가 되는 구역도 있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은 뭐 일정 금액 이하로는, 아니 신발은 무조건 면세고, 그 다음에 오레곤이나 델라웨어, 몬태나 같은 경우에는 주세 자체가 없어서 물건을 안심하고 그쪽에 있는 배대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물건을 고객한테 시계를 하나 팔았는데 이 상품을 일로 보내니까 텍스가 붙는데 델라웨어로 보니까 제로네? 그럼 당연히 델라웨어로 보내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하실 거고, 그게 세일즈 텍스고요. 그 다음에 백오더. 백오더라는 말은 되게 많이 쓰는데, 내가 토리버치 가방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품절이 됐대. 품절이 됐는데 이 상품이 언제 입고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먼저 결제해놓고 번호표 뽑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결제를 해놓고 물건의 제조자한테 오더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오더를 넣는다 해서 한국에서 쓰는 그냥 백오더라고 많이 쓰는데요. 미국에서도 백오더라고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스키, 보드 이런 것들에 이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 겨울 시즌쯤 되면 이 백오더가 아주 난무합니다. 그 미국의 최고의 사이트 더하우스라고 있잖아요. 더하우스에 가면 막 고글, 헬멧, 뭐 스키, 보드복 이런 장비들을 잘 파는데, 일정 기간 되면 히트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그 백오더에 걸려요. 그럼 그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오더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기 이용 내역 같은 데다가 설명을 해주면 더 좋고요. 쉽비는 말 그대로 배송비, 프리십은 무료 배송, 핫딜은 파격 세일, 심쿵딜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묶음 배송은 배대지까지 도착한 2개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국으로 배송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200 이상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겠죠. $200 넘으면 목록 통관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일부러 묶음 배송과 반대되는 말이 나눔 배송인데, 나눔 배송은 멀쩡하게 들어온 2개의 상품을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쪼개가지고 각각 보내는 걸 말하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구매를 할 때부터 텀을 두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나한테 10만원짜리 상품을 15만원짜리 상품을 2개를 주문했는데, 나는 이 상품을 한꺼번에 배대지로 보내버리면 30만원짜리 상품이 도착한 거고,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 A를 결제를 하고 한 3일 있다가 B를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순차적으로 들어왔고 순차적으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세관에서는 7일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놓고 순차적으로 가면 각각 달리 통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별도로 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주일 이상의 텀을 두고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세관의 세금은 구매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세금을 안 물게 해드릴 테니 며칠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눔 배송이고요. 쉬핑 어드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받을 배송지 주소, 빌링 어드레스는 카드 청구지,
그리고 이제 보통 입고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배대지로 들어온다. 출고는 배대지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해외 판매 회사에서 출고가 되는 게 출고가 아니라 배대지에서 나가는 걸 출고라고 하는 겁니다. 실측 무게와 부피 무게는 아시겠지만 실측 무게는 배대지에 도착한 물건을 실제로 중량을 달아서 측정한 게 실측 무게. 부피 무게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정육면체가 이렇게 딱 육면체가 있으면 그 값을 166으로 나눈 것을 파운드화로 조견표에다 적용하는 것을 부피 무게라고 그러고요. 샘소나이트 가방, 뭐 골프백, 뭐 이런 것들 실제 무게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을 적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로 보내면 이게 훨씬 더 캘리포니아 배대지로 보내면 무료 이거는 일반 중량으로 적용을 받거나 할인이 되거나 이런 배대지가 많습니다. 고시 환율은 아시다시피 그 매주 금요일 날 관세청에서 공시하는 주간 환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세 가격, 이 고시 환율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배대지는 고시 환율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돈이 환전되고 재환전되는 걸 감안해서 항상 고시 환율보다 뭐 10달러, 아니죠. 1달러, 뭐 이렇게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항상 합니다. 어느 배대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 환율이고요. 과세 가격은 세관에 신고되는 최종 금액. 그러니까 과세의 표준이 뭐냐? 내가 물건은 2만원, 배송비는 얼마? 이렇게 딱 나오면 물건값 플러스 배송비 플러스 한 금액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그게 세금을 때릴까 말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배송비를 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하시면 알겠지만 배대지도 다 그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그거는 제가 술 먹을 때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리 시즌이라고 이제 미국산 체리가 아시아로 대거 수출되는 3, 4월인가 하여튼 그때는 오프로드가 많이 걸려요. 뜻하지 않게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닌데 왜 비행기를 못 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이 움직이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게 금요일 날 그때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개인 사업자들은 큰 과실을 따먹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업되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몰테일이나 이렇게 큰 업체들은 이제 좀 블랙 프라이데이 호황을 누리죠.